계속 이어갑니다. 임등취.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미는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등록 기준 미달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묻진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는 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에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등록 기준이에요. 근데 뭐 중개사가 한 명 나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1이 안 됐다. 그게 등록 기준 미달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낸 적은 아직은 없어요. 뭐 가능은 할 수도 있죠. 보통 그냥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내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우리 임이, 우리 자기,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이렇게 외워요. 미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우리 님은 모지라, 미달, 임등취. 자, 투. 이건 쉽게 외우고요. 투는 우리 거래계약서. 이 투 똑같은 거야.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래 내용을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거나 끊으시고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거짓 기재 투계약서인데 그 업무정지 잠깐 259쪽을 보세요. 259쪽을 보세요. 업무정지는 개공고 영업정지죠. 저 밑에 5번, 6번, 7번, 8번, 9번 있죠.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비교해서 이것과 정리하실 텐데 자, 5, 6, 7, 8, 9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쪽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쪽을 위반한 거는 순수 업무정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256쪽으로 온놓으면은 2번에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취잖아요. 그래서 이제 256쪽의 하단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단 여백에 이따가 여러 가지 쓸 거 있으니까 잘 쓰세요. 나눠 쓰세요. 막 크게 쓰면 안 되고 좀 작게 써서요. 어떻게 쓰냐면 자, 업무정지에 5, 6, 7, 8, 9 이게 뭐였어요? 셔예요. 전속중개계약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날인 안 했어, 거래계약 교부 안 했지, 보존 안 했지, 서명날인 안 했지는 업무정지. 근데 임등취 이게 2번은 거짓기재 투계약서 좀 세죠. 그래서 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센 두 줄을 써놓으세요. 자, 외우는 방법은 셔는 업무정지, 센 임등취. 좀 세잖아 이게. 좀 세니까. 셔는 업무정지, 센 임등취.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보자마자 임등취가 바로 튀어나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달, 우리 자기는 조금 모지라 임등취. 셔는 업무정지, 센 임등취. 이렇게. 자, 됐어요. 금지행위. 아까 여기 금지행위 여기 했던 거죠. 금지행위는 판, 매, 명, 수일 땐 1-1, 또 관, 직, 상, 투일 땐 3-3. 이 중에 골라 나온다고 그랬죠.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되는 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는 행위, 금지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 투기조장행위,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 이렇게 외웁니다. 금지행위는 임금. 시작. 금지행위는 임금. 임금이 뭐야? 임금.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있잖아. 그렇게 외웁니다. 앞으로 판매 명수 관직상토가 떴어.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읽어야 돼. 또 똑같이 같이 해봐요. 다시 우리 같이 해요. 판매 명수 관직상토가 떴어.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고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쌍방대리 금지행위 임등취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씩 보자마자 그 임등취가 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끊으시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도 두 문장이죠. 전속중개계약에서 전자를 동그라미 친 거예요. 전. 우리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부침개죠. 부침개. 김치전, 파전. 여러분 어떤 부침개 좋아해요? 저는 김치전. 뭐 좋아해요? 해물파전? 좋죠. 좋아요. 배고프죠? 그러네요.
이거 부침개 이 안에 2장 들어있어요. 부침개 2장.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어. 빠전.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여기 김치전. 여기 있어. 김치전 여기 있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어. 여기 빠전 여기 있어. 빠전은 여기 있네.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우자고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저처럼 이렇게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 정보를 공개했어. 빠전. 임등치.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임등치. 좋아. 될 거야,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보는 뭐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은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이렇게 시험을 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내줘요. 그 말은 보증 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얼마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이거예요. 이 2가지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우리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되고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했다 이 말이에요. 보증하고 휴업입니다. 휴업과 보증, 휴업과 보증인데 이걸 지금 어디와 비교할 거냐면 자, 책에 어디를 보시느냐 좀 뒤로 가야 돼요. 270페이지 270페이지로 가세요. 자, 270까지 가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이따가 배울 건데요.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거기 2번 읽어볼게요. 2번. 제가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배웠었어요. 우리 보증제도에서. 또 하나 6번 보세요. 6번. 휴업신고, 폐업신고, 중개업의 재개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고요. 이게 뭐 폐업과 그 친구들 이렇게 연습했거든. 자, 그러면 이 휴업하고 보증하고 휴업은 이 보증하고 휴업은 2가지는 임등치에 있고 또 2가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들어있어요. 이걸 2개 같이 외워버리는 거야.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외우냐면 256쪽에 다시 오세요. 256쪽에 다시 와서 저 하단에다가 아까 이 썬데 근처에다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휴업과 자, 보증은 휴업과 보증은 센 거는 임등치에 들어있고 약한 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외웁니다. 좀 민망합니다. 발음이. 다시 합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이걸 외워놓으면 문제 풀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시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6월 초가 무단 휴업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외웁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자, 보자마자 임등치 튀어나오는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자, 7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했다 그랬는데 또 하단부에 또 쓸게요. 또 적을게요. 자, 아까 절등취, 절대적 등록 취소에서 5번이 뭐였지? 5번. 저 위에 있어, 5번. 5번은 뭐예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방금 했던 임등치. 임등치의 7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좀 비교해 볼게요. 위에 거는 이중 등록 이렇게 훈련했죠. 아까 온몸으로 이중 등록 이렇게 훈련했죠. 이건 등록을 2번 했다는 얘기지. 등록을 2번 했으면 아마도 사무소도 2개겠지. 근데 뭐 그 2개든 만든 그건 상관 안 하고 이중 등록하면 절동치. 이거는 우리가 사로 외우거든. 사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는 건 등록은 한 번에 했는데 사무소를 2개 두었다는 그런 뜻이겠네. 이중 등록하면 위로 가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읽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양쪽에 다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냐면 위에 거를 실수해요. 어떻게 읽냐면 이 사람이 읽다가 이중 사무소 사무소 2개 임등치네 이렇게 풀었다가 땡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이 중개사무소라는 글자를 먼저 읽지 말고 앞 뒤를 먼저 읽는다. 이 중개사무소 앞 뒤를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렇게 2개 두었네 사무소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실수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실수는 안 한다고. 출제위원은 이걸 우리 헷갈리는 걸 다 알아요. 자, 다시 이중 등록 절동치 2개 둔 사무소 임등치 여기 이제 7번은 앞으로 이렇게 읽어요. 7번 이렇게 읽어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제가 임시시설물이라고 발음한 이유는 임등치니까요. 같은 임시잖아. 같은 임시.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이거 시험 문제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가 나오면 0.1초 안에 임등치가 팍 나와요. 같은 임시라 우리에겐 유리한 거지. 출제위원은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걸 몰라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시험에 하나만 나오는데 앞에 거만 나왔다. 그래도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이니까 앞에 것도 임등치구나 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둘 다 형벌이 1-1이라는 것도 같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좋아요. 자, 법인은 겸업 제한 받죠. 우리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로 겸업 제한 받잖아요. 법인이 겸업 위반했다 이 말이야. 이걸 외우는 방법은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겸업 위반 임등치 임겸업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 뭐 장군 이름 스타일 만든 거야. 임겸업. 겸업 위반 임등치 임겸업. 법인의 겸업 위반 겸업 임겸업 임등치 이렇게. 좋아요.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3방을 먹은 거죠. 또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업무 정지 사유 아니면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임등치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제가 어디다가 적어드렸냐면 259쪽에 심화학습 259쪽 심화학습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렸는데 이걸 제가 지금부터 풀어 써드릴게. 자, 거기 보면 최근 1년이네 라고 되어 있죠. 첫 줄은 아까 배웠어요. 업 앞에 업 2개는 뭐라고? 절동치라고. 그 아래 걸 보실 텐데 자,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일단 적고 나서 여러분께서 메모를 하실 건지 말지는 판단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을 먹었어.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면 임등치를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중에 업 또는 과를 3번 먹었다는 얘기는 과만 3번일 수도 있고 또 과 2개, 업 하나일 수도 있고 또 과 하나, 업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이미 3방을 먹은 거죠. 3방을 먹은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위반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둘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는 얘기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쭉 풀어 쓴 건데 그럼 총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에요, 이게. 자, 이것이 6가지가 전부 다 임동치냐? 그건 아니야. 한 가지는 아니에요. 임동치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임동치 아닌 거 몇 번? 몇 번? 5번. 왜? 업 앞에 업 두 개는 뭘 줘야지? 그렇죠. 절동치를 줘야지. 절동치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다 임동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업 또는 과를 3번 먹고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위반했을 때 이걸 쭉 풀었으면 업 앞에 업 2개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면 256쪽에 다시 오셔서 256쪽에 맨 밑에 9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는 거야.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다만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인 절동치 사유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시험에 낼 수가 없죠. 이걸 내려면 반드시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중 절동치인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는 거죠.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3회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과두개 업 하나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과 하나 업 2개 먹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 이걸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막 이렇게 써주면요. 기억, 니은, 디귿 쭉 써준 다음에 최근 1년 이렇게 하고 쓰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짜증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 절동치를 다 골라라 그럼 어떻게 고르면 돼요? 일단 뒤에 업무정지 위반한 걸 골라요. 업무정지 위반한 걸 고르고 앞에 업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찾으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단 뭘 기억해야 되냐? 임동치가 되려면 몇 방 먹어야 한다. 일단 3방 먹어야 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지. 3방 먹고 위반하면 뭔데? 임동치인데 업 앞에 업 2개는 절동치다. 그래서 업 앞에 업 2개 절동치.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동치. 업 앞에 업 2개는 빼. 자, 둘. 힘들다. 자, 10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는 걸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동치다. 뭔 소리래 이게 또? 뭔 소리래? 자, 이거는 이제 천천히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제가 참고로 그 258쪽에다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어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일단 이거예요. 일단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뭐냐면 각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개공들의 친목단체예요. 각 지역별로 개공들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뭐 무슨 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설 정보망과 보통 연결돼 있어요. 그들끼리 같이 중개업을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지. 근데 어떤 그 회칙을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회에 가입한 애들은 회원업소. 여기 회 가입 안 하면 비회원업소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회에 가입을 쉽게 받지 않아, 사람들. 외부의 회원을 새로 받지 않아요. 여기 가입하려면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회에 가입하는 쉬운 방법은 우리 회원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시켜줘요. 그리고 빈 상가에 중개사무소 오픈하면 절대 가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지. 또 어떤 회칙을 만드냐면 우리 회원업소는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를 금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비회원업소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는 얘기지.
우리 회원업소는 저녁 8시 이후에 중개업 금지. 왜? 나는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너는 더 일하면 나보다 잘 벌잖아. 똑같이 8시까지만 하자 이거지. 또 우리 회원업소는 일요일 날 다 중개업 금지. 다 휴무. 물론 일요일도 쉬긴 쉬어야 되지. 쉬긴 쉬어야 되지만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해. 왜? 너는 일하고 나는 쉬면 너는 나보다 잘 버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면 일요일 날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문이 많이 닫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열려 있는 데는 비회원업소예요.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법 위반이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그 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2년 동안 2번 받으면 임등치라는 얘기죠. 사업자단체 회원 전부 다에게 임등치 줄 수도 있고 또 구성원인 개공, 주동자에게 임등치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된다. 자, 이거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렇게 발음하면 돼.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발음이 딱 좋네. 이렇게 해서 임등치는 나오자마자 바로 임등치로 나오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자기는 조금 모지라.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판매명서 관시상투는 임금, 주상전화 죽여주시옵소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요청을 공개해서 빠전. 임등치. 휴업가 보증은 생가선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원.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겸업 위반 임겸업. 임등치 되는 몇 방? 3방 먹고 위반. 업 앞에 업두기는 빼라.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습해야 돼. 미친 것 같죠? 약간 꽃만 꽂으면 이렇게 힘들린 듯이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해야 돼. 내가 했던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문제가 풀려요. 자, 그렇습니다. 지문으로 되게 잘 나와요. 지문으로. 뭐 계약서 문제 낼 때, 금쟁이 문제 낼 때, 보증 문제 낼 때, 휴업 문제 낼 때, 사무소 문제 낼 때, 겸업 문제 낼 때 지문 하나로 껴들어간다고 이게 다. 껴들어가면 못 외우면 나올 때마다 세모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257 등록 취소 절차 갑니다. 자,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무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죠. 등록 취소할 땐 청문해야죠. 근데 2번 중요합니다. 사망,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할 땐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청문이란 건 위법행위를 밝히는 건데 이런 걸로 청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공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한 개공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때는 O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반납. 동그라미 1번. 등록 취소되면 반납하라는 얘기야. 자, 2번. 역시 등록 취소된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7일 똑같아요. 업무정지는 다 반납 안 하잖아요. 자, 3번.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해산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예요. 그럼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누가 반납할 거냐 이거지. 회사가 없으니까. 구성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라 이렇게 만든 거죠. 해산으로 취소됐을 때만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안에 반납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되고요. 밑에 주의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우리 이 자격 취소돼서 자격증을 반납할 때는 분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써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등록 취소돼서 등록증을 반납할 땐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그러시면 되는데 아직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간판 철거. 등록 취소 이후에 중개업을 하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란 말입니다. 저 밑에 이제 등록 취소 문제 푸는 방법을 써드렸죠. 자, 1번. 절등치는 업무정지는 틀린다고 그랬죠. 임등치는 반드시 취소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네, 임등치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라고 해도 O로 푸는 거죠. 뒷장에 그 예제가 들어있죠. 자, 등록증 대여.
등록증 대여는 뭐니까? 절동치.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자, 중개보수초과. 중개보수초과는 여기 있어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등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라?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 겸업금지 규정 위반.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등치. 이걸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푸는 요령입니다. 요령. 자, 이제 업무정지로 가겠습니다. 등록 취소 효과는 읽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갑니다. 자, 업무정지는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따가 자세히 나와요. 업무정지는 어떻게 외우냐면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자, 임최결정이가 해보세요. 임최결정이가 나한테 쇼쇼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씨 그랬네요. 이씨 그랬어요. 임최결정 쇼쇼쇼 명령 인씨. 자, 임이 뭐예요? 임등치. 이거 우리 임등치 사유를 위반하면 임등치 사유 위반한 경우에 뭘 줄 수도 있다. 업무정지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니까 아까 연습했던 거고. 자, 나머지 최인데 한쪽에다가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무슨냐면 업무정지 2번부터 10번까지 업무정지 2번에서 10번이 아니구나. 총 12번까지다. 12번. 13번, 14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2번부터 12번까지를 순수 업무정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순수라고. 뭐만 줘? 오로지 업무정지만 준다는 거야. 업무정지만. 이걸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X.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다. 업무정지만. 자, 뭔 최대가 이게 많은지 몰라. 최가 또 나왔어.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를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화합에 2개 위반했다는 거. 먹었다는 거죠. 이건 이런 얘기죠. 최근 1년 동안 업이나 과를 2번 먹었다는 것은 과일 수도 있고 또 과업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2방씩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렸다.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리며 또다시 과태료 위반한 게 걸리면 다 뭘 준다. 다 업무정지를 준다는 그런 말이죠. 과합에 2개.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정지 2방을 먹었는데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게 걸리면 그때는 절동치잖아요. 이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업 2개 먹었는데 과태료 위반 사유를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주는 거고 이건 업 2개 먹고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절동치를 주는 거예요. 네, 이건 2개 다른 거예요. 이거 비교하시고 이제 과합에 2개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과합에 2개, 과합에 2개, 과합에 2개는 업무정지다. 총 정리하면 업 앞에 업 2개는 뭐? 절동치.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 과합에 2개는 업무정지. 자, 결은 뭐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그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거는 개공이 결격이면 뭐? 절동치. 개공이 결격이 되면 절동치. 또 사원 임원이 결격인데 2달 이내 해소하라면 절동치. 이쪽인 거고 이거는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면 내가 결격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결격이라고 해서 내가 절동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너희들을 내가 2달 넘게 데리고 있었다. 그럼 업무 위반이 되는 거니까 이때 업무정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잘 비교하셔야 돼요. 소공보조원 결격인데 2달에 해소원했다. 업무정지. 정의 시험엔 가장 잘 나와요. 자, 우리 거래정보망에서 부동산 거래정보에서 개공의 의무예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끊으시고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2가지예요.
종계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앞에가 잘 나와요. 종계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잘 틀리냐면 보통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는 취소에 많아요. 유일한 거짓이 업무정지야 이게. 유일한 거짓 업무정지. 종계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해도 업무정지예요. 순수 업무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매우 잘 나와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나머지는 쉽죠 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그 다음에 6번, 7번.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그 다음에 8번, 9번.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이거 센셔죠 아까. 센셔. 거짓길에 투기약서 임등치. 자, 명령 8번이 아니구나. 10번은 우리 감독상 명령에서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철삭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얼음 업무정지. 인장 여기 인장은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시는 이거 같은 거예요. 아까 이쪽 같은 건데,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렇게 기억한다. 다시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아, 이거 힘들죠?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요.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봐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13번, 14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냅두세요, 그냥. 자, 그 밑에 이제 업무정지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자격정지 기준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에는 6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6개월, 3개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6자, 3자가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이런 것도 외워야 되냐고요? 예. 설마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 6자, 3자가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간단합니다. 자, 6. 자, 임등치 사유로 업무정지 준다면 그래도 6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자, 이것도, 야, 최근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했냐? 야, 너 지금 너무하잖아. 푹 쉬어. 자, 6개월짜리는 앞으로 이렇게 외워. 뭐라고요? 푹 쉬어. 6개월짜리는 뭐? 푹 쉬어.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해? 푹 쉬어. 이거.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너, 그 막간 애들을, 그 침 흘린 애들을, 2달 넘게 데리고 있어. 너, 사무실이 흥분하네. 푹 쉬어. 그렇게 흥분하면 더 쉽게 외워진다고요. 흥분하면. 자, 이렇게.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이거.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너 푹 쉬어. 이렇게. 야, 너 어떻게 거짓 공개, 푹 쉬어. 이렇게. 종계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푹 쉬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이게 가운데로 딱 나눠져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종계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자, 이쪽으로 보세요, 또. 이런 거가 3이었죠, 3. 3이었지, 3. 그럼 이것도 당연하지. 얼마? 3, 또. 3. 아, 이제 감이 좀 오네. 3. 셔 다 3. 그럼 이것도 3이겠지. 촐랑촐싹 까불. 얼음. 3. 냉장고에 석 달간 넣으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냉장고에 석 달간 넣으려. 얼음. 인장도 3. 이거는 몇 개월인가 안 물어봐요. 냅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잖아. 보기 좋게. 이게 업무정지 기준이다. 장난 아니네. 자, 그 밑에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에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죠. 262. 업무정지의 시효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위반하고 3년이 넘도록 적발이 안 되면 3년 넘어 적발하면 때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효, 공소시효 같은 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내볼게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5.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5. 밑에 주의에도 들어있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지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주의에 2번, 3번처럼 자격 정지 사유 위반하고 3년 경과한 때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게 틀려.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오로지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더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정지 위반했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나는 다리 쭉 뻗고 잔 거죠. 3년 만에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요. 너무 개운합니다. 아침 9시에 구청에 전화하는 거죠. 나 못 잡더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래도 못 때려. 못 때립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서공이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 전화해. 나 자격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와 있어. 때려버려. 그 소식을 들은 옆집 개공.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 전화해. 나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와 있어. 엎어버려. 그래서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이제 분사무소 업무정지는 뭐냐. 자, 여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고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네,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어요. 이 법조문이 13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전체가 다 업무정지예요. 이게 한 회사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얘가 위반했는데 얘도 쉬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전체를 다 줄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따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3번은 아직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1번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와는 별도로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 밑에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이쪽도 좀 까다로워요. 행정처분 승계도. 일단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어. 근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그럼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그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했어요. 근데 대표자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이때는 그 대표자가 그 폐업 신고 전에 그 법인인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죠 이것도. 자, 양가로 2번. 자, 이 문장을 이제 좀 더 길게 해석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도 다 제가 적어드렸죠. 적어드렸는데, 자, 개공이 이때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폐업을 했대요. 폐업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등록했는데 다시 등록한 걸 재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기록이 이날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폐업 신고 전에 내가 뭘 받았어요?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 받으면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할 때 승계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등록할 때 승계된다. 또 폐업 신고 전에 내가 뭘 받았어요? 과태료를 받았어요.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할 때 승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뭘 했다? 폐업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업무정지 과태료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등록할 때 승계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다시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외워요. 시작.
째분일부터 1년간. 이걸 틀리게 잘 내는데 어떻게 되냐?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 이렇게 잘 나와요. 다 적어드렸어요.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에요. 째분일부터 1년간. 째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외워야 돼. 째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됐고요. 자, 잘 읽어보세요. 그림도 넣어드렸고요. 자, 밑에 양그릇 3번. 양그릇 3번은 뭐냐? 이겁니다. 자, 개공이 폐업을 했고 재등록했습니다. 이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이제 불러주면 되겠죠. 자, 폐업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자가 뭘 위반했냐면, 폐업 전에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대여한 적이 있었다 할게요. 그럼 절동치 위반한 거죠. 등록증 대여 있었는데, 폐업 신고 전에 등록증을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안 걸린 상태에서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등록했대요. 이럴 경우에 등록한청은 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에 저 위반했던 것으로 지금 적발했을 때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폐업 후 재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런데 이 폐업 기간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려하냐면 만약에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초과했다면, 우리 등록 취소되면 3년 결격이고 3년간 중개 못 하잖아요. 3년 중개 못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야. 3년 초과해서 폐업했다면 저 위반 사유가 걸려도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 이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라고 나오면 뭐 2년 6개월도 되고 뭐 상관없이 1년 6개월도 되고 이런 말 나오면 폐업 전에 저 이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폐업 기간이 뭐 4년 이렇게 나오면 폐업 전에 저희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정지도 뭐 예를 들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 이 업무 정지 위반한 거죠. 근데 폐업했어. 재등록했어. 이때 폐업 전에 저 업무정지 위반 사유로 이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폐업 기간을 따진다고. 이때는 아까보다 짧아. 1년으로 따져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구나. 그럼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6개월로 잡은 게 아니에요. 1년으로 잡았어요. 그냥 그렇게 따르셔야 돼. 그럼 폐업 기간이 얼마 이하면 1년 이하면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주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고 1년 6개월, 뭐 2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되고 뒷장에 그림도 다 적어드렸죠. 그림도 다 적어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반가로 1번 제목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반가로 2번은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하는 경우 3년 이내죠. 폐업 기간이 1년 이내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하지 않는 경우 3년 초가 폐업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1년 초가 폐업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고르시면 되고 밑에 심화학습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심화학습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처분 다 마칩니다. 행정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